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전당대회 등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미 대선은 정말 이제 예측 불허인 상황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놓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Great thing about America is here, kings and dictators do not rule, the people do.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 i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The most incompetent and far-left vice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사를 워낙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관측을 한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회심, 선회 이게 그 가장 큰 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장 큰 아마 요건이 됐을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좀 섭섭한 게 조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2016년도 선거 나갈 때도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손을 좀 들어주고 해가지고 한번 그 대선 도전을 또 주저앉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말하자면 또 후보 나가는 걸 좀 한번 또 만류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좀 섭섭한 면이 많은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도 아마 좀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또 미셸 오바마가 워낙 또 인기가 높은 걸로 나오다 보니까 또 세간에 좀 억측도 좀 많았죠. 혹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을 눌러앉히고 자기 와이프를 대선 후보로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억측도 있었고 실제 해리스로 이제 바이든이 지지를 하고 다음 후보로 지명한다고 했는데도 가장 늦게 지지 의사를 좀 밝혔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래서 또 세간의 억측이 또 있긴 했지만 결국엔 이제 뭐 종합을 해보면은 그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판을 정리한 다음에 오바마가 입장을 밝힌 걸 기다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좀 정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둘의 사이가 개인적인 좀 앙금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지금 다 대승적인 좀 결정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후보직 사퇴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좀 건강 문제, 그러니까 특히 그 코로나에 걸려있던 상황에서 결심을 했잖아요. 좀 몸이 좀 아픈 상황에서 그때 조금 좀 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SNS에 가짜 뉴스 엄청 돌았어요. 뭐 위조하다. 위급설, 그렇죠. 응급실에 실려갔다 뭐 등등 가짜 뉴스였죠. 이제 미국 대선은 트럼프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제 또 모를 일이 돼버렸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굉장히 접전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바이든일 때보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 격차가 더 좁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호감 후보입니다. 이제 그 미국 선거 사상 가장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좀 돼 있거든요. 원래 이번에도 트럼프와 바이든 했을 때 둘 다 싫다라고 하는 게 보통 한 25%, 30%가 늘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2020년도에는 한 13%, 12% 선이었거든요. 2배로 뛴 거예요, 이번 선거에는. 그러는 와중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는 또 굉장히 계속 일관되게 높게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6월 27일 날 그 TV 토론 직후에 그 7월 초 중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특히 7월 11일 날 미국의 퓨 리서치 그 센터 조사 결과가 조금 유의미하다 보는데요. 예. 그때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다 다 embarrassing, 당혹스럽다라고 한 게 6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때 바이든이 토론을 워낙 못했으니까 속된 예. 말로 이게 말아 먹었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실제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 보기에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다 굉장히 싫다. 당혹스럽고 어수선하고 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63% 기록을 좀 사실은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던 부동층이 해리스에 지금 좀 더 움직였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더 수 있는 움직인 건가요? 거죠. 그리고 또 7월 11일 날 퓨 리서치 센터 결과 조사를 또 보면 제3의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네. 지지하는 게 바이든 지지하던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간 게 14%, 그리고 트럼프한테 간 게 이제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표들이 다시 해리스한테 돌아온다, 14%가. 예.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한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구도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대선은 이제 각 주마다 이제 또 선거인단을 어떻게 대의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서 사실은 우리의 선거와는 다르게 뭐 어떤 연령층 또 어떤 인종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바이든보다 해리스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시에 갖는 강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계다 여성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바이든과 해리스를 비교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계들의 지지를 얻는 건 이제 그거는 뭐 일단 기본적인 뭐 고정 상수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히스패닉하고 네, 흑인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 해리스는. 예. 그리고 그게 또 해리스한테 근데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대통령 대 민주당 부통령에서 지금 그냥 후보가 이양이 된 거잖아요. 예. 같은 정권이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네. 근데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로 바뀌는 순간 이게 차별화와 정권 교체 효능감을 유권자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지금 장점으로 좀 보입니다. 정권이 유지가 되는데 정권이 유지됨에도 차별화가 불구하고 유권자들 보기에는 바이든에 비해서는 또 흑인이고 젊은 여성이고 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꼴지는 약간 이 차별화 느낌을 정권 교체의 느낌을 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식으로 무슨 뭐 대통령과 무슨 뭐 후보 다음 후보가 막 싸우거나 이제 이런 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그 이미지나 그 외양, 객관적인 조건 자체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좀 줄 수 있는 후보가 지금 해리스가 그 효과를 지금 좀 노리고 있는 상황. 네. 우리 정 교수님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사실 1차 TV 토론회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예. 트럼프가 대통령 그렇죠. 된다. 네, 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도와 조건상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더 유리하다 해리스가.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한 2% 차이 나는 거 보면은 원래 그 지금 그 트럼프의 그 기세라고 생각한다면 예. 한 10% 이상 격차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그 격차가 났으면 지금 아무리 해리스가 다시 뭐 후보 지명된다고 하더라도 좀 다시 역전하기가 좀 힘든 구도입니다. 예. 근데 예. 지금 표 차이가 지금 조사 결과 보시면 2%, 5%다 이게 다 초경합이에요. 예, 초박빙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월 달부터는 뭐냐? 지금부터 뉴스는 해리스한테 가 있잖아요. 예. 또 8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또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고 시카고로 또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그 이후에 또 TV 토론이 열렸을 때 그때 아주 또 선명하죠.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대 범죄자 구도로 예. 만약 해리스가 계속 나간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지금 바이든 해리스라고 하는 걸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지우지 계속 않으려고. 붙여서. 그렇죠. 바이든의 이제 보기하려고. 그 아바타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예.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해리스를 꼭 지금 같이 붙어서 꼭 쓰고 있는데 네. 그거 외에는 지금 트럼프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약발이 조금은 지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8, 9월 달 가면서 해리스가 만약에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면 아주 또 초박빙으로 또 역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누가 후보로 올라오든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진짜 알 수 없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그렇다면 또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Kim Jong-un, North Korea, he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I got along with him great. You were never in danger with me as your president. It's a good thing to get along, not a bad thing. He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Okay, how about that?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귀를 다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 그 귀를 관통한 게 총알이 아니라 파편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네. 이제 하얀색 큰 거즈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 살짝 이제 반창고 같은 거 붙이고 얼마 전에 이걸 또 떼고 나온 적이 있는데 흉터를 보면 이건 총알로 네. 상처가 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의혹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총알이 관통한 게 아니라 파편이 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FBI가 또 뭐 부인도 인정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총알 관통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파편 맞은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좀 미국 국내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판세가 뭐 달라지나요? 뭐 근데 이제 영향을 미치나요?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는 그 팩트니까요. 사실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귀 쪽을 이제 어쨌든 뭐 상처가 났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좀 기세가 좀 꺾이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총격 사건 이후 6월 27일 토론회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예. 그리고 이제 총격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 거의 된 분위기였잖아요. 네. 거기까지 왔던 트럼프가 지금 약간 기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것. 이거는 조금 사실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에다가 이제 이 귀의 예, 예. 상처가 진짜 뭐냐 예. 그런 논란이 있군요. 예. 네, 어쨌든 뭐 트럼프는 이제 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워낙 이제 친하다 이러면서 이제 친분 과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 외교도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 누가 될 건지를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이제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러브레터라고 부르면서 뭐 펜팔 친구처럼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해 연말까지 뭔가 새로운 답을 달라는데 트럼프는 답을 주지 않았고 사실 진척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오고 예. 뭐 미국의 대통령 바뀌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말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그러면 이제 절망감 같은 걸 좀 몇 년 느꼈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트럼프가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 반갑다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 받아줄, 있는 반겨줄 분위기는 아니다.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일단은 뭐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예. 그래도 보험은 좀 들어놓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완전히 아예 아무 입장도 내는 게 아니라 네. 예. 너가 할 그런 의향은 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고 하는 것.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북한이 여전히 관심은 있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입장을 그냥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리스가 되는 것보단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새롭게 어프로치, 접근을 하는 데는 조금은 좀 쉽겠죠.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의 정책을 좀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잘 조율된 네.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긴 왜 없어요. 이게 2019년부터 얘기한 조건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바뀌었다고 조건 없다고 예.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답답할 텐데요. 그 바이든 이후 정권의 그 계승을 해서 해리스가 그냥 계속 대북 정책 이어나가면 사실은 우리 정부가 2027년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바뀌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의 한반도 환경은 한 2027년까지는 별 문제가 변동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번 환경이 바꾸는 걸 아마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예상 가능한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네. 돌출 행동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극적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정말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쉽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입장은 뭐였지? 그거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1974년도에 그 8.15 광복절 정출사 통해 예, 선평화 후통일론이라는 게 나온 게 50년째 그 어떤 대통령도 그걸 바꾸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94년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사실 평화적 두 국가가 우리 통일방안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거를 국제사회에 계속 한번 환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 바꾼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뭐 통일 폐기하겠다고 하면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통일에 대한 의지,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으로 한 2, 3년 좀 보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급격한 북미 관계 변화 속에서 우리 입장 스탠스를 취하기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때 오히려 해리스가 되면은 뭐 현 기조 그대로 가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계속 보고 오시겠습니다.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난 한 번쯤 안아봐도 괜찮아 지금까지는 위험물질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종이 위주로 어제는 또 일부 비닐 쓰레기들이 포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합참의 지침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낙하해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풍선이 이제는 하다하다 대통령실 경내까지 용산까지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안에 정말 위험한 거라도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좀 연공이 뚫렸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예. 뭐 기폭 장치도 같이 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좀 발견되긴 했지만 네. 뭐 폭약이나 폭탄처럼 바로 터져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 외에 예. 바로 눈에 띄진 않지만 그리고 열감지 장치에도 잘 식별되지 않는 어떤 뭐 생화학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또 이게 잠복해 있다라가 혹시 또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생각하기 싫은 참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예.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군은 낙하 후에 수거하는 게 원칙이라서 이게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군이 별로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뭐 군의 최첨단 보안 장비들, 방어 시스템들 많잖아요. 유격 시스템들 많은데, 예. 근데 이게 뭐 누누이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주 부잣집에 굉장히 좋은 최첨단 보안 경비 장치를 해놨어도 네. 모기를 막지 못하는 이런 거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막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살충제나 이제 다른 장비들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연구나 뭐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 불안감은 좀 계속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다 네. 참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도 쉽게 이제 개선되기가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원주 한란의 정대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